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지난주 시장 참 힘드셨죠? 지수에 상단이 꽉 막힌 상황에서 기관의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오면서 하방 변동성 키워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더해지면서 투심이 위축됐는데요. 글로벌 시장 대비 좀 과하다 싶은 우리 시장의 하락을 보면서 언론이 일주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조금 더 힘내서 올려 세워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3,5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도 2배를 넘어선 건데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차례에 걸친 경기 부양책에 지출이 급증했지만 경기 악화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부채도 급증해서 GDP 대비 102%를 차지했는데요. 코로나19 부양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키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과 위챗을 제재한 것처럼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한국 등 제3국 기업들도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영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 동력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코로나19 유행이 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영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주식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3억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별도 입법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주말 사이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로 발표되면서 다우는 0.3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8,60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01% 강보합이었습니다. 0.47포인트 올랐는데요. 3,4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은 하락이었습니다. 기술주 부진으로 0.36% 빠지면서 11,67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부진을 보이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 점검해봅니다. 3분기 어닝 시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증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재 상황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참 많이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 난항,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중단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던 시장이었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가지 큰 이슈가 어찌 보면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는 부분, 고스란히 시장 내에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지연이냐 전격적인 합의냐,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주 초반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는 그림이었으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그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전될 가능성, 연기될 가능성,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 내 힘이 좀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소식, 3인상이 진행 중인 어떤 존슨앤존슨 그리고 111라이가 임상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 들러오면서 시장 조금 좀 힘든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말 그대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하지만 지난 주말 유럽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집히는 화이자에서는 오히려 임상실험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연내 가능하면 11월 중에 백신 개발 완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잦아들게 불러일으키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다시금 전환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이 2가지 이벤트는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장 내 핵심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좀 들게 되고요. 지난주 일단 시장 내 호재 부분을 일단 지나간 상황에서 좀 짚어본다라면 애플과 아마존의 이벤트가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아마존의 애플의 그 아이폰 12 발표가 있었죠. 5G와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시장 내 충분하게 어떤 그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냈었고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의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그 시장 내 소비와 관련된 어떤 그 기대감을 일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가지 더 염두해야 될 부분은 이제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라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광군제 11월 11일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G2 국가들의 소비 양상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짐작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유동성 부분은 지속됐다.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말 부분들, 통화 정책의 어떤 그 긍정적인 뒷받침, 여기에
재정 확대 정책이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으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오면서 시장 내 조금 좀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경제 지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개선폭 일단 바닥은 통과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닥 통과를 넘어서 개선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다지 녹록하진 않았다라는 점, 개선폭이 점차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뭐 지난 주말 미국에서 뭐 소매 판매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산업 생산 부분은 마이너스로 다시금 4달 만에 전환을 하면서 시장 내 다소간 경제 지표의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혹여나 재정 부양 정책, 추가 경기 부양책의 지연이 조금 더 늘어지게 된다라면 혹여나 더블딥에 빠질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미국 시장 내 곳곳에서 지금 경계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개발, 잠정 중단, 임상 실험이 잠정 중단됐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조금 좀 흔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들, 호재와 악재 분명히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 내에 10월 이후 들어서 조금은 더 시장 좀 투자 심리가 관망 양상으로 짙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적인 부분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 8월, 9월에 비해서 10월 달 한 2주 정도 지났죠. 10월 달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11조 원입니다. 근데 지난 9월에는 14조 원이었고요. 지난 8월에는 16조 원.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점차 8월에 16조, 9월에 14조, 10월에 11조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만큼 11월 3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 이를 놓고 시장 내 다소간의 관망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너무 과평가,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조금은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부분. 일평균 거래 대금 과연 오늘 또는 과연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매우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금 현재의 시장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상황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 기술주 부진으로 나스닥은 홀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소매 판매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호조로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시장에는 이 대선과 또 경기 부양책에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 흐름도 짚어주시죠.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매우 중요한 이슈, 이벤트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단순간에 좀 관망 양상이 짙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는 지금 펜딩이 되어 있는,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시장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발표되는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투자 심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협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발표되어지는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위치, 과연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들 생각을 좀 곰곰이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우지수 0.4% 상승을 했죠. S&P 그 주간 기준입니다. S&P 0.5%의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4%의 하락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임박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염두된 그런 관망 양상이 진행된다.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로존 시장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경기 부양책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일단 뭐 대선 이전에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 시장에 한껏 높아졌던 기대감이 좀 잦아드는,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건 경기 부양책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이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만에 하나 되면서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나오게 되면 그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그 1월 2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의 대통령 취임 일자는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 지어야 하는데요. 11월 3일, 4일, 5일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 이 부분은 한 연말, 연초 다소간 좀 불안감 내지는 변동성에 따른 시장의 변화 가능성, 변동성 가능성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긍정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해 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경제 지표는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났었죠. 소매 판매는 늘어나는 1.9%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나타났고요. 산업 생산은 0.6%의 전월 대비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혼조 양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매 판매, 소비 매우 중요한 핵심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89만 명, 거의 9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하느냐. 결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실직자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실직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의 의문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라는 점. 내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의 소비를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여기에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라는 쪽에 회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FOMC 역시 고용과 물가 쪽에 중간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코로나 확산세, 재확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우리나라도 어제 다시금 세 자리,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가 되겠습니다. 세 자릿수에 육박하는 90명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아침 한 9시 반경이죠. 이제 그 발표될 그 신규 확진자 수의 상당 부분 우리 투자자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 경제 재봉쇄 가능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소비 시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을 잡지 못한다라면 연말 땡스기빙 휴일과 그 다음에 중국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말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 좀 그 시장 우려의 폭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11월 중순경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플로우 주목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금 시장이 이제 실적과 이 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이 대선 이슈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실적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핵심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속에서 시장 관망 양상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관망 양상에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 부분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의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된다. 하나는 대선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큰 어떤 그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큰 변동성이 제한된 속에서 미세한 흐름의 어떤 그 방향성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선 실적 경제 지표 조금씩 좁혀지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선 방향성 이번 주 이벤트가 있죠. 22일이 되겠습니다. 대선 토론회.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변동성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있습니다. 분명한 것. 이때까지 시장 내 발표되어지지 않았던 홍연아 양 후보 간의 신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공약, 제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볼 수 있어 보일 것 같고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문제는 시장의 눈높이와 그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 과연 어떤 그림을 보이게 될까? 그리고 미국 대형 기술주들,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번 주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 꼭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것, 업종별 그리고 기업별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번 주 PMI 지표와 중국의 GDP 꼭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지표 발표가 또 오히려 관망 양상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발표에 상당 부분 시장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의 핵심 요인입니다. 유동성 지속의 혹여나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경제 지표의 발표는 없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유동성 지표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고용과 물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챙겨 보시면서요. 중국에서는 오늘입니다. 3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이죠.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봅니다. 글로벌 이벤트 일정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미국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중국에서 그 지표 발표가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3분기 GDP, 그다음에 소매 판매와 광공업 생산, 결국은 제조업 지표가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와 제조 생산 부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은 신규 주택과 관련된 미국에서 발표 예정 이 부분이 있고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진행이 된다라는 점.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지표 발표가 된다라는 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국 GDP, 금요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좀 미세하게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의 발표 건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 발표 일정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대선 불확실성은 사실 선거 결과가 좀 판가름 날 때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월가에서는 뭐 이미 바이든 트레이드에 나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 구간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벤트를 쫓아가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을 쫓아가는 투자 전략 그리고 조금 좀 멀리 보고 선거 이후에 어떤 그 시나리오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요. 모멘텀 트레이드는 모멘텀 트레이드대로 그리고 중장기 소위 말하는 롱텀 그 전략은 롱텀 전략대로 좀 두 가지를 별도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성 요인 세 가지를 꼽아본다라면 미국 월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대통령 선거다. 두 번째가 잠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잠시 우리가 좀 뒤로 밀어놨었던 미국과 중국의 환율 또는 무역 관련된 갈등이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텐션 이슈는 갈등 이슈는 조금 좀 뒤로 밀려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선에 성공을 하건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월가의 예상이고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시장 내 불확실성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먼저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죠.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 높다. 뭐 87%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요.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의 지금 고령 만 77세 그러다 보면 시장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안정성에 상당 부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미국의 대통령은요 4년 중임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 임기는 4년이고요. 두 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통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고령 만 77, 우리나라 나이로 78. 뭐 너무 좀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월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재임에 연임 가능성이 있을까?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미국 역사상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단임을 한 대통령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8년간 통상적으로 연임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정책의 안정성을 꾀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 또 한 가지, 미국 월가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최대적인 어떤 그 우려감이 계속 있는 건, 잔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바이든 후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인세,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현행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놨었던 법인세, 21%까지 낮춰졌던 법인세가 바로 원상복귀 28%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EPS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EPS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라면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밸류에이션에 어떤 그 부담이 생기게 되면서 EPS의 하락과 동시에 어떤 그 주가의 하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가 기업 규제, 반독점법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 부분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빅테크 주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일 것이다라는 점. 근데 바이든이 되게 되면 정책 모멘텀도 있습니다. 재정 확대,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일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도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각각 분야별로 긍정적인 부분, 빨간 표가 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빨간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파란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느냐. 둘 중에 다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소비는 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커머디티에 대한 증가세, 움직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내수 관련 필수 소비재, 도메스틱 스테이플스죠. 이 부분도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만 미국의 테크 주식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조금 좀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속적인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미국의 US 테크들, 바이든 후보가 되면 좀 내려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올라가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리서치 보고서 지금 나와 있다라는 점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성장주는 분명히 테크에, 바이든이 되면 테크 주식에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선 차별화 가능성 분명히 놓으시면서 반독점법에 그래도 조금은 더 그 자유로운 그런 그 회사들에 대한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5G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클라우드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이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점, 수익률이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한 가지,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소외주, 대표가 항공주와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겠죠. 철강이나 건설이나,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까지, 이 부분 단기적인 모멘텀,
중장기적인 시장의 관심 이동의 흐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 과연 어떤 식으로 단계별 가져나가야 찾아야 될지 그 그림 그려보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테크주들의 흐름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과 주가 고평가 사이의 논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테크주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 발표가 진행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눈높이에 좀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 실적 발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둘까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 한 50여 개 정도 기업들이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한 86%, 87% 시장 눈높이를 오히려 넘어서는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다.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좋은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팬맨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위 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통틀어서 여기에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팬맨이다라는 쪽으로 아예 이제 기운 듯합니다. 7개 기업들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실적 발표 이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로 조금 더 시장을 좀 압축을 해보죠.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오늘 IBM과 하니웰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넷플릭스와 프록터 앤 갬블, P&G 소비 뭐 비누나 뭐 그러니까 우리 그 필수 소비재의 대표주자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1일 테슬라와 핸드폰 회사죠. 통신사죠. 버라이존의 실적 발표. 22일은 인텔과 AT&T, 코카콜라. 23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 발표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번 주 시장 내에 최대 관심 이벤트 3가지가 있습니다. 22일 대선 토론회 시장의 관심거리죠. 그다음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베타 버전에 대한 신작 발표회 20날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서 백신 자문단 회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그 자문단에서 과연 백신 승인의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상용화되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점. 10월 22일과 10월 22일 이 3가지 이벤트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 시장 내 어떤 그 투자 흐름의 방향성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된 이후 시장의 중장기적인 흐름, 관심 이동은요. G2가 과연 소비 개선이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소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인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다음에 광군제를 주목을 하면서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드리븐, 소위 말하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발표, 대선 토론회, 그리고 FDA 긴급 승인과 관련된 자문단 회의 부분. 결국은 시장 관심 좀 압축이 됩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배터리, 클라우드. 이런 부분,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관심 이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 꼭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투자 심리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 마련하시면 좋은 전략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무래도 세계 경제와 증시의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해줄 요인은 코로나19의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존슨앤존슨과 또 일라이릴리의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흔들렸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도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데도 주말 사이에 이 화이자 긴급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두 가지인데요. FDA 자문단회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2일 긴급 승인과 관련된 자문단 회의 개최가 되면서 이 결과 부분 어떤 그림을 그릴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임상 3임상은 총 6가지 물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가지는 지금 현재 임상 중단, 지난주에 바로 중단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죠.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될 백신 자문단 회의에서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시장 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 3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관심의 이동 경로가 과연 어떤 경로를 보이게 될 것이냐. 결국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시장 관심 이동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기술 혁명과 진화와 관련된 이동 경로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동 경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결과는 그린 에너지와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기술 혁명과 진화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4차 산업과 연결 지으셔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소외주와 분명하게 연결을 시키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 코로나 백신의 어떤 그 개발 11월 중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이번 주는 일단 관망 양세가 좀 짙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통령 TV 토론회가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선 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버전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FDA의 긴급 백신 관련 자문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발표되는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이런 속에서 실적 발표는 빅테크주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빅테크 이번 주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컨텐츠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국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 전략 같이 맞물려서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단기적인 전략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서 5G와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긴 호흡에서의 흐름은 관심 이동 경로가 과연 어떤 관심 이동 경로를 겪게 될 것이냐. 여기서는 경기 민감주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는데 결국은 연말 소비 시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는 중기적인 관심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투트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시장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